유혈이 낭자할 때 사라 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근데 그 사라는 게 테마주를 사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성장성이 있고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라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접근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10% 익절 내고서 다음 종목 찾으려고 기웃기웃거리시면요. 이 반동파에서 1억 들고 와서 이 10% 먹었던 거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 날리고 2000에서 3000 손해본 다음에 아까 봤었던 이런 유료 리딩방 갈 겁니다.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기 전에 미리 계좌 잘라버리고 그냥 접으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여의도 직장인 갈대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속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어제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이제 오늘은 일찌감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단 어제 영상을 올리고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제 블로그인데 제 거에서 1600짜리 조회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미국 FDA 승인 관련된 제약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던 건가? 라고 조금 의아한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뭐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지금 뭐 MACD라든지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영상에서 훨씬 더 조회수가 좀 많이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반응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과연 제 영상을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이제 주식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주식했다는 사람들 치고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종목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제 거 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아니면 일확천금을 바라고서 보셨던 분들도 많을 거고요. 이제 한국경제 기사인데 이제 뭐 지금 현재 보여주는 시장의 모습을 그려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 열풍이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26일 기준으로 현재 지금 진입을 안 한 대기 중인 자금이 45조 원입니다. 40조에서 45조까지 늘어난 거죠. 지금 카카오페이 기준으로도 신규 계좌 개설하신 분들이 뭐 사실상 60% 이상 가까이 20, 30대라고 합니다. 뭐 어디서 봤던 건 20, 30대 계좌 개설하신 분들이 뭐 100만 개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동네 카페에 앉아가지고 블로그를 좀 올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게 좀 엿들었는데 그 하는 말이 좀 요즘에 주식이 좀 핫하다는데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아냐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제 영상을 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스샷 보이시나요? 예.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리딩방 숨어서 지켜본다고 했죠. 물론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찍어보고자 함도 있는데 리딩방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일단 음봉이 빨강인지 파랑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 전문 가입반이라고 해서 계좌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도 또 유료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료방에 한번 발을 내디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료방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량하게 책임감 있게 리딩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몇몇 분들이 이제 사탕발림 섞인 말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는 이제 멘탈적으로 조금 취약한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 달라붙어서 리딩비를 받고 회원수를 모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찌됐던지 간에 리딩비만 받고서라도 수익으로 연결시켜 줄 수가 있으시면 뭐 좋죠. 하지만 이제 이전 영상에도 올렸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조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장이 이렇게 혼돈의 장, 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장인데 글쎄요, 이거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뭐 연결시켜 주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시고요. 제가 직장이 뭐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이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제가 여의도에 있긴 하지만 증권이나 뭐 이런 쪽에 있지는 않습니다. 뭐 금융권에 있기는 한데 증권과 관련되지 않은 업을 하고 있고요. 뭐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 촬영하게 되면 뭐 옷 벗어야겠죠. 하여튼 보시면
여기 에스트레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 건물이거든요. 이게 에스트레뉴 건물이고 이게 뭐 한투, 그 다음에 유안타, HMC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 에스트레뉴 건물에 뭐 전업 투자자 분들이시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여기가 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보면 지금 단지가 이제 세대 수가 이제 118세대인데 지금 월세로 나와 있는 게 54개입니다. 그리고 매매는 35개. 의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상황이 여의도에서 날고긴다는 펀드 매니저든 전업 투자자든지 간에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장기화되면 이 에스트레뉴 건물이 이제 경매로까지 다 팔려 나와요. 그럼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진단 키트에 대한 사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혈이 낭자할 때 사라 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근데 그 사라는 게 테마주를 사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성장성이 있고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라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접근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테마주는 기존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에코프로도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향을 했었고 지금 뭐 맛이 가있지만 일진 머티리얼 5,000원에서 50,000원까지 쭉 상승했습니다. 모나미 장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 반일 관련주로 7월 4일부터 227% 거의 3배 가까이 2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도 튀어나오던 게 테마주예요. 근데 왜 굳이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지금의 이 시기에 굳이 코로나와 관련된 테마주에다가 돈을 묶어야 되냐라는 말입니다. 돈이 빨리 돌아서 수급이 빨라서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온 초보나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동하는 장에서 돈을 따먹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발을 내딛었을 때 생각했던 게 현재 이런 모습은 아니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시젠의 이런 영상을 보고서 세력이 1차 엑싯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서 세력의 이탈이라고 생각을 하냐. 동시에 코스피가 그때 같이 하락을 했는데 그게 세력이 단순하게 밀어버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시 10분. 그리고 다시 말아 올렸죠. 그때 돌았던 찌라시는 이거였어요. 2시 38분에 오늘 밤 하원 표결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반락하면서 아시아에서 상승했었던 분을 반납을 했다라는 뭐 이런 기사 하나로 지수가 와장창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 밑에는 연기금에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 하나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작용했어야 됐냐?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이 이러한 조그만한 기사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변동성을 키우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장 또한 이렇게 움직이는데 본인이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시즌의 종목을 열심히 공사를 해서 뭐 25,000원 언더에 샀다. 뭐 사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했겠죠. 세력들도. 그래서 지금 300% 가까이 시세를 준 상태입니다. 설마 종목 하나에 세력이란 거대한 세력들이 이제 한 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시젠이라는 굿즈가 큰 3조 원대의 종목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을 올리는 세력들은 한 팀이 아니에요. 수십 개 팀이 세력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을 겁니다. 세력들도 수익이 2배, 3배 넘어가게 되면 적정 엑시가로 본다는 게 세력주를 매매함에 있어갖고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미 3배 목표가 도달했잖아요. 이거 10배 끌고 가려고요? 그거를 10배까지 올려주는 건 개미들이 미친 듯이 올라타서 끌어올려주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은 몇 년에 한 종목, 두 종목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확률에다가 여기를 베팅을 하셔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들도 분할 매도를 하는데 세력이라고 해서 분할 매도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급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따서 여기서 팔고 따서 팔고 매매한 스캘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굵직한 거래량을 보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털고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대한 거래량이 개인들의 거래량이라고 보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 거래량이 요만큼 나는데 여기서 이만큼 터졌잖아요. 뭐 FDA 승인이 받을 걸 생각을 하고 세력들이 여기서 추매를 했을 리는 전혀 없잖아요. 이미 두세 배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세력들이 뭐 6조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뭐 떠받칠 이유도 없을 거고요. 이런 장에서 애널리스트도 힘들고 매니저들도 힘든데 개인들도 뭐 더 힘들고 다 힘들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뭐 굳이 종목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삼성전자에서 매수하셔서 이제 다음에 투자할 종목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러한 진단키트 종목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에 왜 들어가셨죠? 삼성전자에 왜 들어가셨나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셨죠.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때 막판에 잡아서 끌어올렸어도 지금 10%, 9.47% 올랐는데 맥시멈 10% 익절했을 겁니다. 그죠? 이 반동파에서 1억 들고 와서 10% 익절하고 1000만원 익절한 다음에 그거 먹으려고 삼성전자 들어온 거 아니시잖아요. 그 10% 먹으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계좌를 잠궈 버리시고요. 제 채널도 구독해서 잘라버리시고서 나가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이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에서 10% 익절 내고서 다음 종목 찾으려고 기웃기웃 거리시면요. 이 반동파에서 1억 들고 와서 이 10% 먹었던 거 1000만원이겠죠? 1000만원 날리고 2000에서 3000 손해본 다음에 아마 아까 봤었던 이런 유료 리딩방 갈 겁니다. 예,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기 전에 미리 계좌 잘라버리고 그냥 삼성전자 이미 익절해서 10% 먹고 나오신 분들은 접으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익절을 하시고서 나오신 분들은 삼성전자만큼 이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찾으셔야지 왜 바닥 대비 지금 3배 가까이 올라 있는 이러한 종목에서 기웃거리냐는 말이죠. 뭐 죄송합니다. 뭐 기웃거리라는 말이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삼성전자 SDI,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이랑 시젠, 랩지노미스, EDGC 이런 종목들이랑은 결이 다릅니다. 투자의 스타일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익절하시고 지금 시젠 지금 10% 먹고 나와서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 한번 먹어보겠다고 여기 와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익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 말고 뭐 삼성 SDI든지 뭐 많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사셨다는 거는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기 위해서 사신 거 아닐 거예요. LG화학도 있을 거고요. LG화학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 종목도 27만원 언더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잘 알지도 못하고 다루지도 않아요. 평소에도 매매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어제 의도치 않게 영상을 올리고 나서 유튜브가 이제 놀랄 정도로 많은 반응들이 있어갖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찍으려고 했었던 영상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제 유튜브는 사실상 뭐 30대, 40대 뭐 저랑 큰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는 일단 IMF라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1997년, 98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을 거고요. 그때 뭘 해야 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겪었죠. 그때 뭐 취업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폭락은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다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허송세월 보내면서 소위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놓쳤을 겁니다. 그리고 2018년 비트코인, 2019년 뭐 부동산 급등 다 놓쳤겠죠.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020년 지금 연초부터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겐 대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장 앞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혼돈의 장에서 대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직장인 중 하나고요. 하지만 절대로 비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대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이성적 판단과 냉철한 결단력으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불쾌하신 분들이 좀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 보여드렸었던 그 영상만큼의 만족도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댓글창을 좀 닫아놓고서 개인 생각을 좀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 테마주나 개별주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주제 넘는 영상을 올린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앞으로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까지는 누르진 않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구독 누르시면 옆에 이렇게 종 모양이 나옵니다. 종을 눌러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알림 설정까지 체크가 되시는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블로그 방문자랑 유튜브 구독자가 올라갈수록 저 또한 신중하고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을 차근차근 업로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유튜브와 블로그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튜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주식하는 여의도 직장인 갈대리였고요. 다음 주 장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기존에 올렸었던 하락장에서 주식 계좌 녹지 않는 방법,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서 심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